어미도 아비도 없어 세상이 다 등을 돌렸어도 이슬이 많은 제 곁을 지켜줬습니다. 강원도 평창 깊은 산골 14살 화전민 소년놀이가 평생 처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곁에 남은 것이라곤 노루 한 마리뿐이었던 소년과 그 소년 곁을 끝까지 떠나지 않은 작은 짐승의 이야기. 대체 어떤 인연이 이 둘을 이토록 단단하게 묶어놓은 것이었을까요? 월화야담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태주세요.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강원도 평창 땅, 하늘과 맞닿을 듯 높은 산자락 아래 아주 작은 화전민 마을이 있었습니다. 봄이면 온 산이 진달래로 붉게 물들고 여름이면 짙은 안개가 골짜기를 가득 채우는 곳이었지요. 가을이면 단풍이 불타오르듯 산을 덮었고 겨울이면 허리까지 쌓이는 눈 때문에 몇 달씩 바깥 세상과 뚝 끊기는 그런 오지 중의 오지였습니다. 마을 이름은 따로 없었습니다. 그냥 사람들은 산이 마을이라 불렀고 고작 12집이 옹기종기 모여 숯을 굽고 화전을 일구며 살아가는 곳이었지요. 그 마을 가장 끝자락 산빛 아래 기댄 듯 서 있는 낡은 움막 하나가 있었습니다. 지붕은 억새를 엮어 올렸고 벽은 흙과 돌을 쌓아 만들었는데 비가 오면 여기저기서 물이 새는 그런 허름한 집이었지요. 그 움막에 놀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14살 아직 어깨가 다 여물지 않은 소년이었습니다. 눈은 크고 맑았으며 입술은 항상 꼭 다물고 있었지요. 말수가 적은 아이였습니다. 웃는 일도 드물었고요. 놀이에게는 부모가 없었습니다. 3살 때 어머니가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는 놀이가 6살이던 해 겨울 땔감을 구하러 산에 올라갔다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눈사태에 휩쓸렸을 것이라 했지만 봄이 와도 여름이 와도 아버지의 흔적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지요. 그렇게 놀이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아주 모른 척하지는 않았습니다. 가끔 밥 한 덩이를 들고 오는 안악도 있었고 농사일을 거들면 조밥 한 그릇을 내어주는 어른도 있었지요. 하지만 그뿐이었습니다. 놀이의 손을 잡아 제 집으로 데려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놀이는 그것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기대하지 않았으니까요. 소녀는 날이 밝으면 산에 올라 약초를 캐고 해가 지면 움막으로 돌아와 혼자 불을 피웠습니다. 장에 내다 팔아 좁쌀 한 대박을 사고 그것으로 며칠을 버티는 생활이었지요. 착하게 살아라. 그 말은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놀이의 귓가에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놀이는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기고 살았습니다.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착하게 사는 것만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전부라고 믿었으니까요. 마을 사람들은 그런 놀이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아이는 참 어리석다고요. 저렇게 착하기만 해서는 이 험한 세상을 살아남지 못한다고요. 하지만 놀이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묵묵히 살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단풍이 한창 물들던 그 무렵 놀이는 평소보다 조금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며칠째 비가 내리다 겨우 갠 날이라 약초들이 빗물을 머금어 싱싱하게 고개를 들고 있을 것 같았거든요. 산길을 한참 오르던 놀이의 발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어디선가 작고 가느다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가 싶었지요. 그런데 귀를 기울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기, 뭔가 울고 있었습니다. 놀이는 소리를 따라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낙엽을 밟지 않으려 조심조심 숨을 죽이며 다가갔지요. 수풀을 헤치고 들어선 순간 놀이는 그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산사태가 지나간 자리였습니다.
며칠 전 비에 산 한쪽이 무너져 내렸는지 굵은 나무들이 쓰러지고 흙더미가 뒤엉켜 있었습니다. 그 흙더미 사이에 작은 노루 한 마리가 끼어 있었지요. 아직 어린 새끼였습니다. 몸집이 강하지만 할까요? 점박이 무늬가 선명한 등에는 아직 흰 반점이 남아 있었고 가느다란 다리 하나가 흙더미 사이에 낀 채로 발버둥을 치고 있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어미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산사태에 휩쓸린 것인지 아니면 사람을 피해 달아난 것인지 이 작은 새끼만 홀로 남겨진 것이었지요. 노리는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마을 어른들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산짐승을 괜히 건드리지 마라. 어미가 냄새를 맡으면 새끼를 버린다. 그리고 무엇보다 노루고기는 비싸게 팔린다는 말도요. 하지만 노리의 발은 저절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저 눈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새끼 노루의 눈이 노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검고 둥근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눈이었습니다. 겁에 질려 있으면서도 아직 살고 싶다고 말하는 것 같은 눈이었지요. 노리는 쪼그려 앉아 조심스럽게 흙더미를 걷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무거운 돌을 들어 옮기고 엉킨 나뭇가지를 하나씩 치웠습니다. 손바닥이 긁혀 피가 났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새끼 노루는 처음에는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러다 노리의 손길이 닿자 잠잠해졌습니다. 마치 이 사람은 해치지 않는다는 것을 본능으로 아는 것처럼요. 한참을 씨름한 끝에 노리는 마침내 새끼 노루의 다리를 흙더미에서 빼낼 수 있었습니다. 다리를 살펴보니 크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삐었는지 걸을 때 절뚝거렸지만 뼈가 부러진 것 같지는 않았지요. 노리는 품에서 손수건을 꺼내 다리를 부드럽게 감싸주었습니다. 그리고 새끼 노루를 안아들었습니다. 녀석은 도망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노리의 가슴에 머리를 묻은 채 가만히 있었지요. 따뜻하고 작은 심장 소리가 노리의 손바닥에 느껴졌습니다. 두근두근두근. 노리도 자신의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너도 혼자야? 노리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나도 그래. 우리 같이 가자. 움막으로 돌아온 노리는 새끼 노루를 집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자신이 먹는 것을 나눠주기로 했지요. 좁쌀죽을 시켜서 조금씩 먹여보았습니다. 녀석은 처음에는 거들떠도 보지 않다가 노리가 손바닥에 올려놓자 조심스럽게 혀를 내밀었습니다. 그날 밤 노리는 오래간만에 따뜻한 기분으로 잠들었습니다. 이름은 이슬이로 지었습니다. 새끼 노루의 눈이 꼭 아침 이슬처럼 맑고 투명했기 때문입니다. 이슬이는 하루가 다르게 건강해졌습니다. 다리의 상처도 금세 나았고 처음에는 비틀거리던 걸음도 사흘이 지나자 제법 단단해졌지요. 노리는 이슬이를 데리고 산에 올랐습니다. 처음에는 품에 안고 다녔지만 이슬이가 괜찮다는 듯 폴짝폴짝 뛰어다니자 그냥 따라다니게 두었지요.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슬이는 노리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강아지처럼 졸졸 따라다니고 노리가 앉으면 옆에 와서 앉고 노리가 움막으로 돌아오면 따라 들어왔지요. 마을 사람들이 보고 수군거렸습니다. 저 아이가 산짐승을 데리고 다닌다고요. 요물에 씌인 것 아니냐고요. 하지만 노리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슬이와 함께 있으면 혼자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마음은 통했습니다. 이슬이도 그것을 아는 것 같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노리가 눈을 떴을 때 이슬이가 문가에 서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밥을 달라는 행동이 아니었거든요. 이슬이는 밖을 향해 고개를 들이밀었다가
놀이를 돌아보기를 반복했습니다. 마치 따라오라는 것처럼요. 놀이는 영문을 모른 채 이슬이를 따라 나섰습니다. 이슬이는 산길을 빠르게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놀이가 따라가기 버거울 정도로요. 가끔씩 멈춰 놀이를 기다렸다가 다시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한참을 오른 끝에 이슬이가 멈춘 곳. 놀이는 그곳에서 눈을 크게 떴습니다. 깊은 계곡 사면 바위 아래 그늘진 곳에 산삼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크고 실한 놈으로 뿌리가 사람 손처럼 갈라진 것이 오래된 것이 분명했지요.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그 주변으로 크고 작은 산삼이 여러 뿔이 모여 있었습니다. 놀이는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평생 산을 다녔어도 이렇게 큰 산삼 군락은 처음 보았습니다. 이것을 장에 내다 팔면 몇 해치 먹을 거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었지요. 이슬이는 놀이 옆에 서서 고개를 끄덕이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치 이것이 내 선물이라고 말하는 것 같았지요. 놀이는 이슬이의 작은 머리를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고마워. 너 정말 고마워. 이슬이는 놀이의 손을 혀로 천천히 핥았습니다. 놀이는 산삼을 조심스럽게 몇 뿌리만 캤습니다. 한꺼번에 다 캐지 않았습니다. 남겨두어야 내년에도 자랄 것이라는 생각에서였지요. 어른들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욕심부리면 산이 준 것을 도로 빼앗긴다고요. 놀이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캔 산삼을 들고 장에 내려갔더니 상인이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 어린 것이 어디서 이런 걸 캤냐고, 혹시 훔친 것 아니냐고 의심하기도 했지요. 하지만 놀이가 담담하게 산에서 캤다고 하자 상인은 더 이상 묻지 않고 돈을 치러주었습니다. 놀이는 그 돈으로 쌀 한 가마니를 사고 이슬이 먹일 건초도 한 묶음 샀습니다. 남은 돈은 바람이 들어오는 움막의 벽틈을 메우는 데 썼지요. 그날 저녁 놀이는 처음으로 흰 쌀밥을 지었습니다. 이슬이 앞에 밥 한 술을 놓아주었습니다. 이슬이는 냄새를 킁킁 맡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밥은 싫은 모양이었지요. 놀이는 혼자 웃었습니다. 그게 처음이었습니다. 놀이가 진심으로 웃은 것이요.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림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저 아이가 요물을 키운다더라. 산짐승이 산삼 캐는 것을 도와준다는 게 말이 되냐? 분명 이상한 일이다. 구미호에 홀린 것 아니겠냐? 그런 말들이 놀이의 귀에 들려왔지만 놀이는 그냥 흘려들었습니다. 그보다 신경 쓰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요즘 들어 낯선 사람들이 마을 근처를 어슬렁거린다는 소문이었습니다. 평창 고을 사도의 하인들이라는 말도 있었고 사냥 허가를 받은 포수들이라는 말도 있었지요. 어른들은 별것 아니라고 했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산삼 캐러 오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하지만 놀이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슬이도 그 즈음부터 불안해했습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바람 냄새를 맡으며 자꾸만 산 아래쪽을 바라보았지요. 그 느낌이 맞았습니다. 어느 날 이른 아침 마을에 사람들이 들이닥쳤습니다. 평창 고을사도 윤대감의 하인 셋이 먼저 왔고 그 뒤로 포수 10여 명이 따라왔습니다. 다들 허리에 칼을 차거나 활을 둘러맸지요. 하인들은 마을 어른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이 산에 귀한 산삼이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소. 사도 나리께서는 그 산삼을 올려 바치라 하시오. 협조하는 자에게는 상을 내리실 것이고 숨기는 자에게는 엄벌이 있을 것이요. 마을 어른들은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사도 나리의 명이라는데 어떻게 거역하겠냐며 서로 눈치를 보았지요. 그중 한 하인이 놀이의 움막 쪽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저 아이가 근래 산삼을 캐다 팔았다고 들었소. 저 아이를 데려오시오. 놀이는 하인들에게 끌려 마을 한가운데로 나왔습니다.
이슬이도 놀이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놀이 옆에 바짝 붙어 서서 하인들을 빤히 바라보았지요. 하인은 이슬이를 보더니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이 짐승은 뭐냐? 놀이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제가 기르는 노루입니다. 하인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산짐승을 집에서 기르다니. 어리석은 놈. 그보다 내가 이 산에서 산삼을 캤느냐? 놀이는 거짓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 캤습니다. 어디서 캤느냐? 그 위치를 대라. 놀이는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하인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뭐라? 사도 나리의 명을 거역하겠다는 것이냐? 놀이는 고개를 들고 하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산이 준 것을 함부로 캐면 산이 노합니다. 한 번에 다 캐면 다시는 자라지 않습니다. 저는 필요한 만큼만 캤습니다. 하인은 어이가 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이 어린 것이 어른 앞에서 가르치려 드는구나. 좋다. 오늘은 그냥 돌아가겠다. 하지만 사흘 안에 그 위치를 대지 않으면 다시 오겠다. 그때는 곱게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하인들이 돌아서자 포수들도 따라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놀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리석은 짓 하지 말고 순순히 대라는 눈빛이었습니다. 놀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슬이가 놀이의 손을 코로 건드렸습니다. 마치 걱정하지 말라는 듯이요. 그날 밤 놀이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사도의 하인들이 다시 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산삼 위치를 말해주어야 할까?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 놀이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힘도 없었습니다. 편을 들어줄 어른도 없었습니다. 있는 것은 이슬이뿐이었지요. 이슬이는 놀이 곁에 바짝 붙어 누워 있었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놀이는 이슬이의 등을 쓸어내렸습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이슬이는 눈을 감은 채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놀이는 오래 그 온기를 느끼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생각하자. 오늘 밤만큼은 그냥 자자. 이틀이 지났습니다. 놀이는 그 이틀 동안 평소와 다름없이 지냈습니다. 산에 올라 약초를 캐고 이슬이와 함께 골짜기를 걷고 저녁이면 움막에 돌아와 밥을 지었지요. 달라진 것이 있다면 마을 사람들이 놀이를 더 멀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도의 심기를 건드린 아이와 어울렸다가 자신들까지 화가 미칠까 두려운 것이었지요. 놀이는 그것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규모가 달랐습니다. 사도 윤대감이 직접 왔습니다. 가마를 타고 왔으며 그 뒤로 포졸 20명과 포수 30명이 줄을 이었습니다. 산을 포위하기에 충분한 숫자였지요. 윤대감은 가마에서 내려 놀이 앞에 섰습니다. 나이는 50줄로 보였고 배가 나오고 얼굴이 붉은 것이 술을 즐기는 사람 같았지요.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내가 그 아이냐? 놀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산삼 위치를 대라. 놀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리, 그 산삼은 산이 키운 것입니다. 한꺼번에 다 캐면 씨가 마릅니다. 필요하신 만큼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조금씩 캐다 드리겠습니다. 윤대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 어린 것이 감히 조건을 다는 것이냐? 내까짓게 무슨 권리로 산삼 캐는 것을 정한단 말이냐? 이 산은 내 관할이고 이 산의 것은 모두 내 것이다. 놀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산은 아무의 것도 아닙니다. 그 말에 윤대감의 눈이 번쩍 빛났습니다. 저놈을 잡아라. 포졸들이 달려들었습니다. 이슬이가 날카롭게 울음소리를 내며 포졸들 앞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발을 굴러 위협하고 이빨을 드러내며 버텼지요. 포졸들이 잠깐 멈췄습니다. 노루 한 마리에 성인 사내들이 주춤한 것이지요.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세상에, 저 노루가 사람을 지키네. 저게 보통 짐승이 아닌 모양이야. 윤대감이 포수에게 소리쳤습니다. 저 짐승을 먼저 잡아라. 아니면 쏘아라. 포수 하나가 활에 화살을 걸었습니다. 노리가 이슬이 앞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쏘려면 저를 쏘십시오. 노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지요. 어미도 아비도 없어 세상이 다 등을 돌렸어도 이슬이만은 제 곁을 지켜줬습니다. 이슬이는 제 가족입니다. 가족을 해치려면 저를 먼저 해치십시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낮은 탄식이 흘렀습니다. 윤대감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습니다. 이 어린 것이 끝까지 버티는구나. 좋다. 오늘은 두고 보겠다. 하지만 이 산을 포위할 것이다. 산삼을 캐러 가지도 못하고 장에 내려가지도 못하게 할 것이다. 굶어서라도 위치를 대게 만들겠다. 윤대감은 포졸들에게 산 아래 요소요소를 지키게 했습니다. 그리고 가마를 타고 내려갔지요. 노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슬이가 다가와 노리의 무릎에 머리를 올렸습니다. 노리는 이슬이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무서웠어. 이슬이는 조용히 노리의 손을 핥았습니다. 그날부터 노리는 움막에 갇힌 신세가 되었습니다. 산 아래로 내려가는 길목마다 포졸이 지키고 섰으니 장에도 못 가고 마을 어른들에게 도움을 청하러 가기도 어려웠습니다. 물론 마을 사람들이 도움을 줄 리도 없었지만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쌀이 떨어졌습니다. 노리는 움막 주변의 나무를 뜯어 죽을 쑤어 먹었습니다. 이슬이에게는 산에서 뜯어온 풀을 먹였지요. 마을 사람들 중 아무도 노리에게 밥 한 그릇 가져다 주지 않았습니다. 사도의 눈밖에 날까 두려운 것이었지요. 노리는 배가 고파도 이슬이 앞에서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이슬이가 걱정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이슬이는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새벽 이슬이가 또 발을 동동 구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움막 뒤쪽 산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지요. 노리는 이슬이를 따라 조심조심 올라갔습니다. 포졸들이 모르는 뒷길이었습니다. 이슬이가 데려간 곳은 깊은 숲속 작은 샘물가였습니다. 그곳에는 버섯이 잔뜩 피어 있었습니다. 크고 실한 능이버섯이었지요. 거기다 머위나물, 참나물이 무더기로 자라고 있었습니다. 노리는 그것들을 정성껏 거두었습니다. 고마워, 이슬아. 이슬이는 그 말에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꼭 강아지처럼요. 노리는 그 모습에 저도 모르게 피식 웃었습니다. 그로부터 또 이틀이 지났습니다. 윤대감은 사흘에 한 번씩 하인을 보내 노리를 압박했습니다. 이제 위치를 대겠느냐고요. 노리는 매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데 다섯째 날 저녁 이슬이의 행동이 달라졌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 이슬이가 산 위를 바라보며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귀를 최대한 세우고 코를 벌름거리며 오랫동안 그렇게 서 있었지요. 노리가 불렀습니다. 이슬아, 들어와. 이슬이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노리는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이슬아? 그제야 이슬이가 노리를 돌아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를 결심한 것 같은 그런 눈빛이었지요. 이슬이는 노리에게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노리의 손을 코끝으로 건드렸습니다. 그러더니 산 위를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노리야, 나 잠깐 다녀올게. 그런 것처럼요. 노리는 이슬이를 불렀습니다. 이슬아, 어디가? 이슬이는 한번 멈추어 노리를 돌아보았습니다. 그 눈빛의 노리는 왠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리고 이슬이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놀이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슬이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혹시 포수들에게 잡힌 것은 아닐까요? 혹시 더 깊은 산으로 달아난 것은 아닐까요? 혹시 놀이 곁에 있으면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스스로 떠난 것은 아닐까요? 놀이는 새벽이 되도록 운막 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날이 밝아도 이슬이는 오지 않았습니다. 놀이는 처음으로 엉엉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혼자가 된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인 줄 몰랐습니다. 이슬이가 곁에 있는 것이 이렇게 당연한 것이었는지 몰랐습니다. 울다 지쳐 운막 문에 등을 기대고 앉아 있는데 마을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드니 마을 안악 하나가 보자기를 들고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던 그 마을에서 오씨 안악이 밥을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안악은 놀이 앞에 보자기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먹어라. 아무것도 아니다. 놀이가 눈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왜요? 안악은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습니다. 그 짐승이 떠나던 걸 봤다. 내가 혼자 울고 있는 것도 부끄러웠다. 저 아이 혼자 버티는 동안 우리가 한 게 없으니. 놀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악은 그 자리를 서둘러 떠났습니다. 놀이는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어서였지요. 이슬이가 사라진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윤대감의 하인이 또 찾아왔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다. 위치를 대라. 안 그러면 이번엔 내 운막을 불태우겠다. 놀이는 멍한 눈으로 하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슬이가 없으니 두려움도 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태우십시오. 저는 모르는 것을 안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하인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좋다. 내일 사도 나리께서 직접 오실 것이다. 그때 각오해라. 하인이 돌아서는데 산 위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커졌습니다. 마치 땅 울림 같은 소리였지요. 하인이 멈추었습니다. 산 아래를 지키던 포졸들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나타났습니다. 산 위에서 노루들이 내려왔습니다. 하나, 둘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마리였습니다. 어른 노루, 새끼 노루, 수컷 암컷 할 것 없이 떼를 지어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앞에 선 것이 이슬이었습니다. 이슬이는 놀이를 똑바로 바라보며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놀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슬아. 이슬이가 왔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무리를 이끌고 왔습니다. 수십 마리의 노루가 운막 주변을 천천히 에워쌌습니다. 하인과 포졸들을 향해 귀를 세우고 눈을 빛내며 서 있었습니다. 그 광경에 하인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포졸들도 당황했습니다. 사람을 해치는 짐승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수십 마리가 한꺼번에 눈을 빛내며 서 있는 모습은 어떤 무기보다 위압적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나와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세상에, 저것 봐라. 저 노루가 무리를 데려왔어. 저 어린 것을 지키러 온 거야. 오씨 안악이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대감이 포졸과 포수를 이끌고 다시 산이 마을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마을 어귀에서 멈추었습니다. 마을 입구에 노루 무리가 서 있었습니다. 어제 그 무리 그대로 흩어지지 않고 밤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슬이가 맨 앞에 서 있었습니다. 윤대감은 가마에서 내다보다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저것들을 쫓아버려라. 포수들이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슬이가 앞으로 한 걸음 나왔습니다. 단 한 걸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 걸음에 포수들의 발이 멎었습니다. 이슬이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고요했습니다. 그 고요함이 더 무서웠습니다. 이슬이의 뒤에서 수십 마리가 일제히 귀를 세웠습니다.
포수 하나가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러자 다른 포수도 물러났습니다. 포졸들은 서로 눈치를 보았습니다. 윤대감이 소리쳤습니다. 겁쟁이들 같으니 짐승이 무섭단 말이냐? 쏘아라. 그 순간이었습니다. 노루 무리 전체가 한꺼번에 포효했습니다. 포효가 아니었습니다. 노루는 포효하는 짐승이 아니지요. 하지만 수십 마리가 동시에 발을 구르며 소리를 내니 그 진동이 땅을 흔들었습니다. 산이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윤대감의 가마가 흔들렸습니다. 말들이 놀라 뒷발을 들었습니다. 포졸 하나가 말에서 굴러떨어졌습니다. 윤대감이 외쳤습니다. 물러서라. 물러서. 그러나 이미 포졸들은 제각각 뛰기 시작했습니다. 포수들도 활을 버리고 달아났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 광경을 넋을 잃고 지켜보았습니다. 윤대감만 가마 안에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이슬이가 가마 앞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가마에 발을 들어 올리는 발판 위에 앞발을 올렸습니다. 윤대감과 눈을 맞추었지요. 그 눈빛에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냥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윤대감이 기어이 가마 안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다시는 이 산에 오지 않겠다. 맹세한다. 제발. 이슬이는 천천히 발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윤대감의 가마는 죽으림을 다해 산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노루무리는 마을 어귀에 한참을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해가 기울 무렵 하나둘 산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노리는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이슬이는 제일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무리가 다 올라가고 나서야 이슬이는 노리에게 다가왔습니다. 노리는 쪼그려 앉아 이슬이와 눈을 맞추었습니다. 왜 데려왔어? 이슬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노리의 이마에 자신의 이마를 갖다 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노리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슬이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이마와 이마를 맞댄 채로 한참을 있었지요. 노리는 그 온기를 오래 기억하기 위해 숨을 죽였습니다. 그날 이후 달라진 것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달라진 것은 마을 사람들이었습니다. 오씨 안악이 먼저 움막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반만이 아니었습니다. 겨울나기에 쓸 된장 한 단지와 김치 한 항아리를 가져왔지요. 그 뒤를 이어 마을 어른 이씨가 왔습니다. 지붕을 새로 엮는 것을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겨울 전에 고쳐야 한다고요. 마을 어귀 최씨 노인은 노리를 불러 앉히더니 긴 말을 하지 않고 그냥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미안하다. 그 한마디만 했지요. 노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말이 진심이었습니다. 윤대감은 그 뒤로 2번 다시 산 위 마을을 넘보지 않았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평창 땅 이 마을이 노루 무리에 의해 지켜졌다는 이야기가 고을 여기저기 퍼져나갔지요. 윤대감은 임기가 끝나기도 전에 다른 고을로 발령이 났습니다. 부하들 사이에서도 사도 나리가 노루 한 마리에 혼비백산했다는 이야기가 돌아 다시는 고개를 들기 어렵게 되었다는 말도 있었지요. 이슬이는 그 뒤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슬이는 마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정확히는 산과 마을 사이 어딘가에 머물렀습니다. 낮에는 산 위에 있다가 저녁이면 내려와 움막 앞에 앉았습니다. 노리가 부르면 달려왔고 노리가 산에 오르면 어디선가 나타나 따라다녔지요. 그리고 이슬이의 무리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마을 주변 산에 노루들이 눌러앉은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산에 오를 때 먼발치에서 바라보다 유유히 사라지는 노루 무리를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노루들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몸으로 알았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산이 다시 진달래로 붉어졌습니다. 노리는 산에 올라 약초를 캐고 이슬이는 곁에서 폴짝거렸습니다. 이제 이슬이는 몸집이 많이 커져 있었습니다. 새끼 때의 앙증맞은 모습은 사라졌지만 눈만은 여전히 처음 그 눈이었습니다. 맑고 투명한 이슬 같은 눈. 노리도 조금 컸습니다. 키가 한 뼘쯤 자랐고 어깨도 조금 넓어졌습니다. 여전히 말수는 적었지만 가끔 혼자 웃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슬이가 우습게 굴 때였지요. 이슬이는 가끔 사람 흉내를 냈습니다. 노리가 남을 죽을 후 불어시키면 이슬이도 코를 벌름거리며 후했습니다. 그러면서 눈을 끔뻑거렸지요. 노리는 그 모습에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야, 너 사람이야, 노루야? 이슬이는 그 말에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노리는 이슬이의 귀를 살짝 잡아당겼습니다. 이슬이는 귀를 팔랑거리며 싫다는 신용을 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노리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과도 어울리게 되었습니다. 약초 캐는 솜씨가 출중해 마을의 의원 역할도 하게 되었지요. 누가 다치거나 아프면 노리를 찾았습니다. 노리는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데가 없이 도왔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항상 마음속에 있었으니까요. 착하게 살아라. 이슬이는 세월이 흘러도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슬이의 무리도 마을 산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겨울이면 마을 어귀까지 내려와 사람들의 눈을 구경했고 봄이면 새끼를 낳아 노리에게 보여주러 왔지요. 노리는 그 새끼들에게도 하나씩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봄이, 가을이, 구름이. 이슬이의 자식들이 자라고 또 그 자식들이 자라며 마을 산은 노루들의 터전이 되었습니다. 노리가 늙어 머리카락이 하얗게 센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손자가 무릎에 앉아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슬이 얘기 또 해줘요. 노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마당가에 노루 한 마리가 와 있었습니다. 이슬이의 후손이었습니다. 눈이 크고 맑은 이슬 같은 눈을 가진 노루였지요. 노리는 오래된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이슬이의 다리를 처음 감싸주었던 그 손수건이었습니다. 낡고 해져서 색도 바랬지만 노리는 평생 품에 지니고 다녔지요. 손자에게 손수건을 보여주며 노리는 말했습니다. 이것보다 귀한 것은 평생 없었단다. 손자가 물었습니다. 왜요, 할아버지? 노리는 웃었습니다. 착하게 살면 언젠가 복이 오고 귀한 인연이 마중 나온다. 내 할아버지는 그것을 이슬이한테 배웠단다. 창밖에서 노루가 눈을 맞으며 마당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노리는 그 눈빛을 알 것 같았습니다. 아직 여기 있다고. 언제나 여기 있다고. 노리는 손을 들어 창밖의 노루에게 흔들었습니다. 눈이 소복소복 내렸습니다. 산 위에서 바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노루 울음소리 같기도 한 그런 소리였지요. 착하게 살면 언젠가 복이 오고 귀한 인연이 마중 나온다는 그 믿음이 오늘 밤 여러분의 잠자리를 따뜻하게 데워주길 바랍니다. 길가의 풀 한 폭이, 지나가는 짐승 한 마리도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은혜는 반드시 갚아주고 악행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는 법입니다.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 넘쳐나는 세상이라지만 산사태로 홀로 남겨진 작은 생명을 제 품에 안은 그 따뜻한 마음이 결국 기적을 만든 것입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월화야담의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